안녕하세요. 서민 어킹마입니다. 오늘은 아이파크와 힐스테이트, 포스코 더샵에서 함께 건설해서 주목받고 있는 1만 3천여 세대가 이제 거주하게 될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 시티OCL 중에서도 1단지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OCL에 대해서는 이미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미 많은 이제 유튜버 분들도 영상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3월에 3단지 분양이 이어서 이번에 이제 1단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로는 수인 분당선 하객역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송도역도 가깝습니다. 송도역에는 또 KTX도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하대역에서 판교역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지하철만으로는 1시간 50분 좀 오래 걸리고요. 하객역에서 판교역까지는 이제 버스로 가게 되면 1시간 18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월판선이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송도에서 월곶까지는 수인선으로 가고 월곶에서 쭉 지나서 판교까지 가게 됐을 때는 교통 여건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은 입주자 공고문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천광역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자원순환시설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는 공고일 현재 미확정이긴 하지만 향후 인천시티OCL 남서측 2km 내에 위치한 남항 근린공원이 자원순환시설 후보지 중 한 곳으로 확정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지금 시티OCL이 여기니까요. 바로 이제 옆에 쪽에 남항 근린공원이 있기는 합니다. 뭐 이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인기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3월에 분양한 시티OCL 3단지와 이번 6월에 분양하는 시티OCL 1단지를 간단하게 비교해보면요. 시티OCL 3단지는 75 AB 타입과 84 ABC 타입, 101 타입, 136 타입 해서 84 타입 기준으로 6억대 초반이었고요. 시티OCL 1단지는 59 타입, 77 타입, 84 AB 타입, 102 타입, 117 P 타입, 126 P 타입에서 펜트하우스가 있고요. 84 AB 타입으로 비교할 때는 5억 6,900만 원대, 5억 6천, 그러니까 5억대 중반 가격입니다. 시티OCL 3단지는 이제 아무래도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업지구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 시티OCL 1단지는 주상복합이 아니라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주 예정일도 시티OCL 3단지는 먼저 분양했지만 2024년 12월 입주 예정이고요. 1단지는 2024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시티OCL 1단지의 경우 계약금 1차 10% 납부하셔야 되고요. 중도금 60%는 6회차에 걸쳐서 10회차씩 납부하시게 되고, 잔금은 입주 예정일 30% 납부하셔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중에서 50%까지 범위 내에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시행위탁자가 알선을 할 예정입니다. 단 개인의 부채 한도나 소득 등에 따라서 계약자별 대출 한도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티OCL 1단지는 아파트 총 8개 동이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대 42층으로 건설됩니다. 세대수는 총 1131세대이고요. 59 타입이 155세대, 77 타입이 265세대, 84A 타입이 406세대, 84B 타입이 168세대, 102 타입이 133세대입니다. 117 P 타입이 2세대, 126 P 타입이 2세대입니다. 84A 타입이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공급 세대수도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84A 타입 같은 경우 205세대 일반 공급, 특별 공급 201세대로 전체 1131세대 중에 406세대로 가장 많고요. 전체적으로 다 8호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평형대가 대부분의 물량을 이루고요. 102 타입이 133세대이고 117 P타입과 126 P타입은 이제 펜트하우스이기 때문에 두 세대라 이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다 8호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평형대입니다. 시티OCL 3단지 일반 공급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84 ABC 타입만 보더라도 84A 타입은 최저점 가점이 52점, 최고점 74점이고요. 평균 가점이 57점대였습니다. 84 B타입과 C타입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한데요. B타입이 최저점 41점, 최고점 65점에서 평균 가점이 49.72.
84C 타입이 최저점 39점, 최고점 67점에서 평균 가점이 45.5점이었습니다. CTOC 1단지 같은 경우도 84A 타입이 아무래도 이제 평면도가 좋기 때문에 이 경우는 50점대 중반은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40점대, 중반대 또 청약을 해보셨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TOCL 지금 1단지가 이제 이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3단지입니다. 지금 가장 이제 인근에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로는 인천 SK 스카이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치를 하고요. 지금 준공연도는 2016년 6월이고요. 총 세대수가 3,971세대로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입주 5년 차이고요. 지금 이 SK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8호 타입 같은 경우 분양가가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 2억 7,300, 2억 8,700, 2억 7,700 해서 2억 7천, 2억 8천 요 금액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된 내역들을 보게 되면은요, 2021년 2월에서 5월까지 보게 되면은 32층, 16층인데요. 6억 7천대였고, 3월에는 지금 20층, 26층이 최고가 6억 9천, 4월에는 지금 최고가가 7억, 24층, 15층이고요. 5월에는 지금 최고가가 7억 1,500까지 나옵니다. 11층이었네요. 34층도 7억 1천, 11층도 7억 1,500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7억대 정도 매매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인천 SK 스카이뷰의 84 타입의 최근 매매가가 7억대 정도 나온 걸 볼 때요. 인천 CTOCL 1단지의 안전마진은 1.5억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인천 CTOCL 1단지 필요자금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주택형별 공고가를 살펴보면요. 5구 타입이 최고가 기준 4억 180만원이고요. 77 타입은 5억 2,470만원, 84A 타입은 5억 6,950만원, 84B 타입은 5억 6,270만원, 84A 타입과 B 타입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102 타입이 6억 7,680만원, 117 P 타입이 7억 7,300, 126 P 타입이 8억 3,740만원입니다. 5구 타입부터 필요자금 예측을 해보면요. 공고가 최고가 기준 4억 180만원이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이 1,400만원, 유상 옵션 에어컨 462만원, 유상 옵션에서 가전은 제외하고 기타 이제 필요한 옵션만 감안했을 때 약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고가 외에 필요 자금이 약 3,100만원 정도 되고요. 공고가까지 합했을 때 총 필요 자금은 약 4억 3,3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50%까지 나온다라고 봤을 때 2억 1,600 정도는 대출이 될 걸로 보이고요. 잔압 필요한 부분 2억 1,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입주 시점의 시세보다는 현 공급가와 유상 옵션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금 산정을 해봤습니다. 취등록세는 5구 타입 같은 경우 약 476만원 필요합니다. 77 타입입니다. 공고가 최고가 기준 5억 2,470이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 1,700만원, 유상 옵션 에어컨 620, 유상 옵션 기타 1,112만원, 그래서 총 필요 자금은 약 5억 5,900만원 필요하고요. 대출 2억 7,900, 잔압 필요한 부분 약 2억 8천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취등록세는 약 615만원 필요합니다. 84A 타입입니다. 공고가 최고가 기준 5억 6,950만원, 발코니 확장 비용은 1,950만원이고요. 유상 옵션 에어컨 777만원, 기타 유상 옵션 2,358만원에서요. 총 필요 자금은 약 6억 2천 정도 필요합니다. 대출 약 3억 1천만원, 잔압으로 필요한 부분도 약 3억 1천만원 필요하고요. 취등록세는 약 778만원 예상됩니다. 84B 타입입니다. 공고가 최고가 기준 5억 6,270만원이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 1,950만원, 유상옵션 에어컨 777만원, 유상옵션 기타 1,640만원에서 총 필요 자금은 약 6억 600만원 필요합니다. 대출 약 3억 300만원 정도 예상되고요. 잔압도 약 3억 300만원입니다. 취등록세는 약 694만원 예상됩니다. 102 타입입니다. 공고가 최고가 기준 6억 7,680만원이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 2,250만원, 유상 옵션 에어컨 814만원,
예, 유상옵션 기타 약 2,397만 원 필요하고요. 총 필요 자금은 약 7억 3천 필요합니다. 대출 3억 6,500, 잔압 필요한 것도 3억 6,500 필요하고요. 취등록세는 약 1,658만 원 예상됩니다. 117 P타입입니다. 공급가 착공가 기준 7억 7,300만 원, 발코니 확장 비용 2,550만 원 필요하고요. 에어컨 유상 옵션 814만 원, 유상 옵션 기타 약 1,600만 원 필요하고요. 총 합계 자금은 약 8억 2,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예, 대출 4억 1천, 잔압 4억 1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취등록세는 약 2,418만 원 예상됩니다. 예, 주택형 126 P타입입니다. 공급가 최고가 기준 8억 3,740만 원이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 2,850만 원, 유상 옵션 에어컨 847만 원, 기타 유상 옵션 약 1,700만 원 필요해서요. 총 필요 자금은 약 8억 9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대출 4억 4,500, 잔압 4억 4,500 정도 필요하고요. 취등록세는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84A 타입과 102 타입 같은 경우 유상 옵션 비용이 다른 타입보다 좀 더 높습니다. 디럭스 다이닝 부분 때문에 유상 옵션 비용이 조금 높게 산정이 됐고요. 이 부분은 선택이기 때문에 가전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과 유상 옵션 비용은 계약 시 10% 납부하셔야 되고요. 입주 예정일에 잔금 90%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 일반 공급 청약 신청 자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1년 6월 3일입니다. 모든 청약 자격에 대한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성년은 청약 신청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예, 만약에 동행순인의 경쟁이 있을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청약 신청일도 당해 일반 공급 1순위가 있고요. 기타 지역 일반 공급 1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분해서 청약 신청하셔야 되고요. 인천에 1년 이상, 6개월 이상, 2년 이상 이게 아니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해 우선 자격이 됩니다. 대신 그만큼 당해 거주자에게 우선 선발권에 대한 특혜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청약이 되셨을 때 사업 주체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 연속해서 90일 이상 거주했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해서 체류했다라고 하면 당해 우선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부적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대신 세대원 중에서 주택 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를 위한 추가 요건으로는요.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 경과해야 되고요. 거주하는 지역별,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별 예치금을 입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인천 시티호시 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은 250만 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분은 300만 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은 200만 원 예치금 입금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지금 102 타입이나 117 타입 이상은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 금액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시티호시의 지금 102 타입 같은 경우도 주택 전용 면적은 102제곱미터를 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2 타입에 청약하고자 원하는 분도 요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 이 금액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은 700만 원,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분은 1,000만 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은 400만 원 입금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일반 공급 1순위는 반드시 세대주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세대 내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세대 내 당첨된 내역이 있는데 청약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되십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까지만 분양권 포함해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는 이제 가점제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주택이 있는 분은 이제 추첨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 공급 당첨 방법은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전용 8호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비 입주자는 일반 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때도 역시나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거주하는 일반 공급 1순위 분들이 청약을 해서 어 마감이 되게 되면은 기타 지역 1순위 분들한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청약을 해서 1순위 마감이 되면은 이제 신청은 하시지만 이제 아예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시티홀실 3단지 같은 경우도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이 다 됐거든요. 이제 기타 지역까지도 안 가고 해당 지역 마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단지도 인천 지역 안에서 다 마감될 확률이 큽니다. 재당첨 제한은 7년이고요.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인데요. 반드시 소유권 이전 후에 전매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없고요. 하지만 나중에 매도하실 때 양도세, 비과세 받기 원하실 때는 거주 요건 충족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일반 공급 물량 중에 추첨제 물량의 주택형별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5구 타입은 일반 공급 물량 80세대 중에 가점제가 60세대, 추첨제가 20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20세대 중에서도요, 지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추첨제 물량 중 75%는 앞에 가점제에서 떨어진 분들, 이 무주택자 분들 우선으로 추첨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추첨제 물량 중 25%만 다시 여기서 떨어진 무주택자 분들과 1주택 처분 조건 승낙한 분들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 중에서 15세대가 이제 앞에 가점제에서 떨어진 무주택자 분들께 기회가 있고요. 1주택자 분들은 5세대에 대해서 기회가 있습니다. 77 타입은 일반 공급 물량 135세대이고요. 이 중에 이제 가점제가 101세대, 추첨제 물량이 34세대이고요. 무주택자 우선은 25세대, 1주택자 포함 추첨 물량은 9세대입니다. 84A 타입은 일반 공급 물량 205세대 중에 가점제 물량이 154세대이고요. 추첨제 물량 51세대, 무주택자 우선 추첨 물량은 38세대, 1주택자 포함 추첨 물량은 13세대입니다. 84B 타입은 일반 공급 물량 87세대이고요. 가점제가 65세대, 추첨제가 22세대입니다. 무주택자 우선 추첨 물량이 16세대, 1주택자 포함 물량은 추첨 물량은 6세대입니다. 8호제곱미터 초과부터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70%로 더 많아지는데요. 102 타입 같은 경우 일반 공급 물량이 117세대입니다. 이 중 가점제가 35세대, 추첨제가 82세대입니다. 무주택자 우선 추첨제 물량은 61세대, 1주택자 포함 추첨 물량은 21세대입니다. 117 P타입과 126 P타입은 동일하게 일반 공급 물량 각각 2세대고요. 가점제 각각 1세대, 추첨제 각각 1세대이고 무주택자 우선 추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잠깐 좀 체크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요. 서류 심사 결과 이제 아래 이런 사유들 때문에 부적격이 됐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많이 부적격이 되는 사례 8가지입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세대원 청약입니다. 세대주가 청약해야 되는데 세대원이 청약했다라던가, 또는 세대주 변경 날짜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뒤로 해서 이제 부적격이 된다라던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주택 소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무주택이라고, 세대원 전원 다 무주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택이 있는 걸로 판명이 나는 경우 또 부적격이 되는 거고요. 특별공급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세대 내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특별공급 청약해서 당첨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당해 지역 미해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해에 대한 특권이 많습니다. 특혜가 많죠. 근데 알고 봤더니 당해가 이제 아닌 걸로 부적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입니다. 부양가족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다 부양가족을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아니다. 또 본인은 또 제외를 해야 되는데 본인을 또 부양가족 수에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또 소득 기준에 대한 초과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지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에 대한 요건이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도 부적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재당첨 제한에 대한 또 부적격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